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별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즘 그린 뉴딜이니 탄소 중립이니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은 아주 본격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세상이 되어갈수록 금과 은 가격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에게 기후위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자동차도 기름으로 가고 보일러도 기름으로 돌리고 음식도 가스로 요리했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인덕션으로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 돌렸던 석탄 발전과 같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등 친환경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꼭 이뤄내야만 하는 정해진 미래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금과 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와 공급이 어떨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린 정책이 금과 은의 수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수요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은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에서 은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또한 투자적인 수요로 보더라도 금과 은 모두 크게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효율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을 조금만 써도 왕창 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땅에 태양열 발전기를 쫙 깔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전기뿐 아니라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큰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는 금과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수요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금과 은의 산업적으로든 투자 수요든 모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과 은의 공급은 한마디로 채굴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강기업들은 흔히 굴뚝기업이라고 불리는 전통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금강에서 금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정제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환경에는 엄청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렇게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또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쪽에서도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금강 기업들은 수익성이 매우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러한 기후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결국 인건비나 채굴에 필요한 자재와 서비스들의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들 역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금을 많이 캐면 환경에 안 좋다고 규제를 하고 적게 캐면 계속된 비용 증가와 각종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니 금강 기업들 중 수많은 한계 기업들은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우량한 금강 기업도 사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즉 금과 은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버리는 것이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의 사용량이 많아져 은의 산업적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의 상승으로 금과 은의 투자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으로 금강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채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나면서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금과 은 가격에 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심한 경우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발생되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혁명으로 기존의 화력 발전과 비슷한 효율을 내는 기술이 생겨난다거나 혹은 금강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금과 은을 캘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분명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파장이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기후 정책은 분명 크든 작든 금과 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투자 격언 중 장난감 대신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을 갖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금을 캐는 기업인 금강기업에 투자하면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